지금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 어차피 도친개친이야. 도친개친. 지금 많이 하는 게 그래서 좋아. 그래야 기말고사 때 덜 힘들어요. 그리고 기말고사 때는 배우는 과목도 많잖아 심지어. 시험 보는 것도 많지 않아? 뭐 학교는 음악도 시험 본다는데 이번에? 나 초콜릿 원래 안 먹어. 나 안 먹어. 원래 초콜릿 안 좋아. 자, 1교시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빨리 하고 빨리 끝내버린 다음에 그거 하자. 교재랑 숙제 안 한 것들 다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그거 다 마무리 지으면은 그 다음에는 뭐 할 거냐면 3주차 프린트 있지? 그거 줄 거예요. 교과서 그거 준 것도 다 하고 있지 지금. 내가 프린트 주는 거 있잖아. 연습 문제라고 해가지고 주는 거 하나 더 있잖아. 그게 니네 교과서인데? 응, 그거 니네 교과서 변형 문제인데? 이거 연습 문제라고 돼 있는 거. 그러면서 뭐 1주차 연습, 2주차 연습 이렇게 돼 있잖아. 다 줬는데 나 1주차, 2차 다 줬어요. 안 준 거 없어요. 응. 그거 다 니네 교과서야. 내가 배운 것만 지금 한 거야. 니네 교과서에서 그 정도는 풀어야 적어도 60은 나와. 딱 그 느낌? 그러니까 그 정도는 다 그러니까 연습하면 되는 문제들밖에 없으니까 어려운 건 다 빼놨으니까 일부러. 그래서 연습하면 되는 것들만 해놨거든 거의 다. 그래서 그거 다 해놓으면 돼. 오늘은 이거 빨리 끝내버리면 너 이제 시험 보는 남은 게 뭐 해방정식이랑 평행이동, 대칭이동만 남겨두고 있는데 그건 어째 다음 주에 끝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럼 한 일주일 정도 남을 거란 말이야. 일주일 정도 남을 건데 그 일주일 정도 남은 기간 동안 뭐 할 거냐면 그 기간 동안은 너 그동안 안 된 거 다 질문하고 모르는 거 다 채우는 그런 시간 가질 거예요. 알겠지? 그리고 기출문제를 주긴 줄 거야. 그 마지막 주에. 근데 너무 터무니없이 그지같이 어려운 문제들 빼고 우리가 배운 것들을 토대로 연습할 수 있는 것들만 그걸 내가 해가지고 추려가지고 줄 거거든요. 너네는 막판에 몰아서 줄 거야. 그 아빠는 이번 주부터 이제 다 한 사람들만 줄 건데 아닌 사람들은 뭐 이번 주에 숙제를 하고 할 건데 너네는 그냥 막주에 몰아서 줄 테니까 그 전까지 해놔. 알았지? 문제는 딱 정확하게 30개로 추려놓을 테니까. 알겠죠? 이 지역 이쪽 파트 1단원, 2단원 기출이 쉬운 건 쉽고 어려운 건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 감안하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연습 많이 해놔야 돼. 108쪽입니다. 그래서 오늘 108쪽 여기서부터 들어가자면요.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거 그리고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건 겁나 쉬워. 근데 얘네들을 증명하는 것만 잘 이해하시면은요. 얘네 공식 외우는 거는 되게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을 잘 적용해 보세요. 알겠지? 나는 왜 이 공식이 나왔는지도 가볍게 설명은 해줄 테니까 그거 같이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는요. 우리 어떤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한다 그럼 동그라미 쳐나? 우리는 어떻게 구하냐면 2의 n제곱계를 이용해서 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의 거듭제곱계야. 그때 여기 지수로 올라가 있는 친구가 바로 뭐냐? 라는 것까지만 적어주자면 여기 지수로 올라가는 게 원소의 개수입니다. 됐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위로 올라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저기 위로 올라가게 된 그래서 우리는 2의 거듭제곱계입니다. 라는 것이 여기 있는 포인트인데 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바로 뭐냐면 왜 저게 나오는가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왜 저게 나오는가를 좀 얘기해보고 싶은 거고 그래서 그거를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그거를 증명을 할 때 내가 쓰는 게 바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이렇게 적어놓고 가자. 그랬을 때 나 이거 너 공수 1에서 혹시 경우의 수 기억나요? 어떻게 할 때 곱한다 어떻게 할 때 더한다 이거 기억나? 그러니까 이거는 뭐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근데 어떨 때 이거를 쓰고 어떨 때 이거 쓰는지는 가물가물하다는 거지. 1학년 거 조금 복습을 하고 갑시다. 나중에 확통할 때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네? 3학년 때 확통 다시 해야 되는데 근데 3학년은 확통 필수잖아. 수능 봐야 돼서. 확통 필수예요. 서울에 꼬만 1학기 때. 야 경우의 수 의무야. 수능 필수범인데 지금. 문이과 공통범위예요. 다 해야 돼 이제. 그리고 확통 더 어려워졌잖아. 확통이 어려워졌어요. 응. 설마 기하했어? 왜 아빠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왜 나를 괴롭히는 거야? 기하 어렵죠. 너 1단원 할 때 어려워서 쉬웠어. 기하는 1단원이야.
그 일단 어려웠으면 기하하는데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럼 너 이과야? 통합과학에서 이거 배웠지? 벡터라고. 물리학과는 배울 거예요. 근데 이 물리학과만 배우는 이 친구 기하에서 또 나와요. 이걸 공간으로 확장해요. 그게 기하야. 왜 스스로 지옥불에 빠져들었니? 어? 진로 추천이면 해야지. 그건 어쩔 수 없지. 너 어느 쪽인데? 물리치료? 해야 되네. 안 해도 사실 상관은 없는데 안 하는 애들은 그렇게 많이 뽑지 않으니까 하긴 해야겠네. 그 아빠네 좋아하겠다. 기아 원래 혼자였거든. 아빠네 한 명 있었는데 여기도 너 혼자네? 왜 어차피 같이 하면 돼요. 응, 모르는 애들끼리 서로 이제 묶여서 같이 하는 거지 뭐. 아니면은 네가 그 내년 2학기 아니야? 어차피 기아하는 게? 너네 1학기야? 그러면 그때 데려와. 한 명이 데려오면 되잖아. 응. 기아를 하는 애를 데려오면 되잖아. 자, 여기다 봐. 아니면 내일 오는 신입생이 이과일 수도 있잖아. 잘 한번 이렇게 빌어봐. 제발 2명이 아니길. 확실한 건 내가 가르치는 남자애들이 별로 없는 남자애들은 싹 다 내가 가르치는 남자애들이 총 5명밖에 안 되거든요. 15명 중에서 5명이 남자거든. 10명이 여자야. 이 5명 중에서 단 한 명도 기아를 하는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싹 다 여자애들이. 기아하는 애들이 다 여자애들이야. 이미 있는 애들은 다 조사 끝났고 너 이과인 줄 몰랐네.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이 증명. 어휴, 그럼 확통 잘해야 됐네. 확통해야겠네. 어쨌든 수학 많이 볼 텐데 확통해야겠네. 자, 여기 보세요. 그랬을 때 그게 바로 뭐냐면 경우의 수. 나 그래서 경우의 수로 내가 지금부터 이거 증명할 테니까 이거 공식 왜 나오는지만 간단하게 보면 돼. 됐죠? 그러니까 여기 밑에 지금 똑같이 비어져 있을 테니까 여기다가 똑같이 적어보자면은요.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얘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제 집합에 들어가 있는 게 뭐 A1, 여기 뭐 A2, 그 다음에 뭐 여기 A3 해서 댕댕댕 계속 가. 그래서 어디까지 쭉 가냐면 AN까지를 가는데 나는 저기 A1부터 AN까지 들어가 있는 애들 중에서 내가 일부 아니면 전체 아니면 아예 안 들고 오기 이 셋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결정을 해서 나는 얘네들에 대해서 나는 이 원소들을 토대로 새로운 집합을 만들려는 거야. 부분집합은 그런 원리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원소들을 가지고 여기 안에 새로운 집을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겠다라는 것이니까 그럼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한 가지수들을 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A1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얘는 되게 2가지 중에 하나지. 바로 뭐 아니면 뭐가 되는 거냐면 과연 이런 거야. 어떤 퀘스트를 하는 거야. 퀘스트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2가지가 나오는 거죠. 게임을 하게 되면은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딱 그런 느낌으로 선택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 했냐?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도 여기에 너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게 될 거고. 그쵸? 여기까지 했냐? 그럼 A2 입장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저기에 자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들어갈래요? 말래요? 이렇게 하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들어갈래요? 말래요?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고 A3도 마찬가지. 들어갈래? 말래? 들어갈래? 말래? 들어갈래? 말래? 들어갈래? 말래를 계속 하는 거야. 그거를 어디까지 계속 하는 거냐면 그래서 여기 들어갈래? 말래를 계속 하는 거야. 어디까지 가자면 AN까지. 그러니까 N기가 될 때까지 계속 너 들어갈래? 말래? 들어갈래? 말래? 들어갈래? 말래? 들어갈래? 말래를 해달라는 거야. 됐니? 여기까지 했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네들이 다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이런 경우의 수들이 생기게 되면서 그럼 얘네들을 가지수로 우리가 얘기를 해보게 되면 그래서 얘네들을 선택하게 되는 그 가지수로 결정을 해볼 수도 있게 됩니다. 그쵸? 여기까지 했냐? 그럼 얘네들의 가지수의 측면에서 얘기를 해보면 그럼 A1은 몇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이 2개 중에 하나니까 몇 가지가 나와? 2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A2도 몇 가지가 나와요? 2가지. A3도 그래서 몇 가지가 나와요? 2가지. 그럼 AN도 마찬가지 몇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2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잘 봐. 이제부터 물어보는 건 이거야. 과연 얘네들을 더할 거냐 곱할 거냐인데 결과는 알잖아. 곱한다는 거. 그럼 얘네들 싹 다 곱해서 나오게 되는 건 결국 뭐냐면 그래서 2를 n번 곱했으니까 그래서 2의 n제곱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맞는데
왜 곱하냐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왜냐? 우리 곱하기를 쓸 때는 어떨 때 쓴다라 그랬냐면요. 보통 이럴 때 써요. 내가 어떤 일을 이렇게 했는데 또 다른 걸 안 하면 영향을 받을 때가 있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를 함에 따라서 다른 것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야. 아니면 얘네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의 경우를 완성을 하는 경우거나. 그치? 그런 두 가지 중에 하나일 때는 곱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얘는 다 같이 일어나서 결국 하나의 경우를 완성하는 경우죠. 그치? 그럴 때는 그래서 우리는 곱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얘들 다 곱해주면 되는 거지. 이해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곱해서 나오게 되는 계산 결과다. 그래서 우리는 2를 n번 곱했다. 그래서 2의 n제곱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과정은 알겠지?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증명한 결과 저기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2의 n제곱계입니다.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1학기 때 배운 이유 저거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저걸 쉽게 이해하라고 그래서 1학기 때 배우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집합 A의 진부분집합. 진부분집합은 네모치고 우리 지난 시간에 이미 얘기를 했어요. 진부분집합은 부분집합 중에서 누구만 빠진 애들을 우리는 진부분집합이라 그러지? 그치? 나만 빠진 애. 그러니까 나랑 똑같은 애만 빠진 애를 우리는 진부분집합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진부분집합이 되고 싶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 중에서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 중에서 누구만 날려버리면 되냐면요. 자기 자신만 빼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부분집합 중에서 소리 잘 나온다. 그래서 부분집합 중에서 자신 제외를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자기 자신이 나오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니까? 자기 자신이 나오는 경우 한 가지지.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1을 해주는 거야. 됐지?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을 왜 해줘? 나 뺀 거야.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진부분집합 개수까지는 되게 편안하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괜찮고 그 다음에 여기에 특정한 원소를 갖거나 아니면 갖지 않는 거에 대한 부분집합의 개수는 그 개수만큼 지수에서 뺀다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왜 그런가? 라는 거를 생각을 해본다면 만약에 봐봐. 내가 지금 봐봐.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에는 A2를 반드시 넣는다고 해봐.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반드시 넣는데 그럼 얘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퀘스트는 이거 둘 중에서 몇 가지로 바뀌게 돼? 반드시 넣는다고 했으니까 몇 가지로 바뀌게 돼? 반드시 넣는다요. 그러면 얘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건 무조건 넣는다요? 아니면 넣지 않는다요? 넣는다밖에 없지. 그러니까 넣는다니까 얘는 몇 가지밖에 안 생기냐면 한 가지밖에 안 생긴단 말이야. 결국 뭐야?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해버려요. 그러니까 특정한 원소를 갖는다, 안 갖는다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은 그 개수만큼은 얘가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합니다. 그러니까 상실해버리니까 어떻게 돼? 뭐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2가 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 개수만큼 2가 사라지기 때문에 곱해지는 개수 또한 줄어들게 돼. 그래서 그 원소의 개수만큼 빼는 겁니다. 이해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편안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지? 이게 너의 집합에서의 마지막 개념이에요. 이것만 하면은 돼.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이런 문제들 풀면 돼. 그리고 뒤에 몇 가지만 좀 풀면 돼. 알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이거는 쉬우니까 빨리 하고 그 다음에 요 정도 대표형 2, 그 다음에 대표형 3, 요 정도까지만 1, 2, 3만 한 번에 쫙 하고 끝낼게요. 알겠지? 그게 낫지?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럼 여기 봐봐.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원소는 총 몇 개예요? 지금 보니까 2의 몇 제곱개? 그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한다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2의 결국 원소의 개수만큼 지수를 올리면 되니까 2의 6제곱개. 그러니까 얘는 몇 개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냐면 64개. 1번 끝. 그치? 여기까지는요. 그럼 진부분집합은요? 부분집합에서 몇 개만 빼라고요? 부분집합에서 몇 개만 빼라? 한 개만 빼라. 그 한 개가 바로 내 자신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 빼주게 되면 되는 거니까 64에서 1 빼주면 되겠다. 정답 그래서 몇 개? 아니지. 2호제곱이 아니야. 여기 있는 요 지수한 그 숫자에서 그냥 전체에서 1을 빼는 거야. 그러니까 64에서 1 빼준 그치 63개야. 그 특정한 원소를 갖고 안 갖고랑은 조금 달라요. 대체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는 63개. 그 다음에 우리는 3번 봐봐. 누구랑 누구를 갖지 않는다 그랬어요. 지금 보니까. 그럼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게 누구랑 누구니까? 1이랑 3이지. 그럼 1과 3은 얘네들을 살리는 게 좋을까? 죽이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안 갖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는 게 좋아. 반드시 갖는다고 하더라도 의사결정 능력은 상실했기 때문에 얘는 이제 무조건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죽이는 게 좋아요. 대체 여기까지는요. 그럼 1과 3을 빼버렸어. 그럼 몇 개 남았어요? 4개 남았지.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 2의 4제곱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좀 더 쉽게 외워지지. 그래서 얘가 정답은 16개가 되고 그럼 2, 4, 6을 반드시 원소로 갖는다 그랬지.
그럼 2, 4, 6을 원소로 갔는데 그럼 반드시 원소로 갖는 애들도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한 거야 아니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야?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했으니까 걔네들만큼도 똑같이 빼야 돼? 안 빼야 돼? 빼야 돼. 그래서 2, 4, 6 빼세요. 그럼 몇 개 남아요? 그러니까 3개 남지. 그러니까 2의 몇 제곱개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3개 빠지니까 2의 몇 제곱개? 그치. 2의 세제곱개. 그 정답은 몇 개가 된다라는 것도 나오게 되는 거지. 그치.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지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바로 옆에 문제 있습니다. 대표 1번으로 한 번만 더 보도록 할게요. 됐죠? 혹시 2차 부등식 푸는 거 기억나요? 오늘 저 약간 공백이 있었던 거 보니까 약간 가물가물한 것 같은데 처음 한다는 느낌으로 해서 보여는 드릴게요. 됐지? 그럼 나는 집합 A가 젖다구로 생겨먹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어쨌든 정수라는 거는 알겠고 우리는 당연히 이 범위를 만족해주는 X를 찾으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이 범위를 만족해주는 X를 찾아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범위를 찾아주는 것이 필요하겠지. 그럼 범위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는 소리고도 같은 말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범위를 구한다는 건 우리는 해를 찾는 거랑 같대.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find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를 찾아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해를 찾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보면 나는 여기 있는 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0보다 어떻다라는 거 보여주고 싶냐면 작다 이거 하나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걸 만족해주는 해를 찾는다는 건 해는 문자 x의 값 찾는 거예요? 아니면 y의 값 찾는 거예요? 그치? 문자 x의 값을 찾는 거니까 그때 문자의 x의 값을 찾는 것이다. 그러니까 문자 x의 범위를 구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줄 수는 있어야만 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x의 범위를 찾아주는 것이 필요해. 그러면서 얘를 다시 한 번 더 인수분해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우리 곱해서 파야 되는 거는 얼마 있어요? 그치. 뭐 이미 중3 때 많이 했으니까 그치? 그래서 2, 4 아니면 1, 8 중에서 빼서 2 나오는 건 마이너스 4랑 2밖에 없으니까 그치? 그럼 이렇게 딱딱 해서 우리는 이렇게 x 마이너스 4랑 x 더하기 2가 그래서 0보다 작은 거 찾아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거 적어도 해가 2개지. 그럼 x축과 만나는 2차 함수식을 그렸을 때 그럼 x축과 몇 개 점에서 만나도록 그리면 돼요? 2개 점에서 만나도록. 근데 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니까 아니면 위로 볼록이니까? 위로 볼록? 이거? 얘가 양수지. 그럼 얘가 이거일까 아니면 이거일까? 그치.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야 무조건. 됐지? 그럼 이렇게 해서 2점이 되도록 그리면 돼. 그때 여기 있는 가장 작은 게 마이너스 2였고 여기가 4였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2랑 4를 저렇게 따로따로 그려놓으면 되는 거고 그럼 이거를 토대로 봐봐. 여기 있는 얘가 0 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네들을 이렇게 끊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 되는 점이 기점으로 이렇게 끊어봐.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찾을 수 있는 영역은 이렇게 1번, 여기 2번, 그 다음에 여기 3번까지 총 3개의 영역이 나오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그 3개의 영역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 여기 있는 요 0을 기준 잡았을 때 나는 0보다 큰 걸 원해? 아니면 0보다 작은 걸 원해요? 작은 걸 원해. 누가? 여기 있는 요 2차식을 만족해주는 함수값 y가.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저기 있는 저 y가 0보다 작은 쪽에 해당하는 게 몇 번에 해당합니까? 그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1번, 2번, 3번 중에서 몇 번이 딱 y값은 0보다 작으니까? 1번? 여기요? 그러니까 y값이면 이 곡선이야. 이 빨간색 곡선. 그러니까 이 빨간색 곡선이 여기 있는 제 y는 0이라는 요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걸 찾아달라는 소리야. 그럼 그게 딱 몇 번에 있어요? 그치? 여기가 음수가 되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선이 y는 제로라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함수값을 비교할 때 특히 y값을 비교할 때는 여기 있는 요 가로선이 무조건 기준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선을 기준으로 과연 얘가 위쪽에 있는 거 아래쪽에 있는 게 과연 누굽니까? 그것만 보여주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아래쪽에 있는 것 그게 지금 현재 2번 영역에 해당하니까 그때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때의 x를 원하지. 그러니까 x는 뭐야? 그때 여기를 찾아달라는 소리가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저기에 해당하는 x 범위를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x 범위만 읽으면 돼요. 함수값이 뭔지는 궁금하지도 않아. 그냥 음수가 된 범위를 만족해주는 x값이 누구냐 이렇게만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x는 현재 누구보다 커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커야 돼요? 그치?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그 다음에 누구보다 작아야 되겠습니까?
4보단 작아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 2랑 4 사이에 들어가 있는 누구를 찾아달라는 거냐면 정수 찾아라. 이게 정답인 거야. 됐죠? 그럼 요렇게 안에 들어가 있는 정수 x지. 그럼 x가 마이너스 얼마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 누구 있어요? 1 말고 0도 있고, 그 다음 누구도 있고 1, 그 다음 2, 어디까지 가면 돼? 3. 그러니까 원소는 총 몇 개 있어요? 5개 있었네. 그러니까 원소 이렇게 5개 있을 때 부분집합과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것이 지금 여기 최종답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몇 제곱개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부분집합은 2의 몇 제곱개? 그치, 2의 5제곱개. 그러니까 2의 5제곱개 계산하면 몇 개야? 그러니까 2의 5제곱은 얼마죠? 맞아. 그 2의 4제곱이 16이야. 4의 제곱이니까 16에다 2를 곱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거듭적이 뭔지 모르겠다 싶으면은 2를 계속 똑같이 5번 곱해보면 돼. 그럼 나와요. 그래서 부분집합은 32개가 나오고, 진부분집합은요, 그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몇 개만 빼라고요? 딱 몇 개 빼라고 진부분집합은? 무조건 하나 빼는 거야. 그러니까 32에서 1 빼주면 되니까 몇 개가 된다라는 것도 나오게 돼? 그치. 31이 n이 되면서,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건 m과 n을 더해준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둘을 더하면 됩니다. 정답은 얼마? 그러니까 그치. 그래서 정답은 63개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그럼 1-1번 빨리 풀어봅시다. 2분만 줄게요. 알겠죠? 다 했어요? 쉽지? 공식만 알면 돼.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공식만 알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뒷페이지 넘어가죠. 밑에 두 개는 이따가 해보고. 알았지? 자, 대표형 2번을 보게 되면은, 자, 봐봐. 1번은 겁나 쉽고 2번도 나름 할만해. 알겠지? 그리고 이거를 토대로 내가 대표형 4번을 설명 안 할 거야. 대표형 4번은 여기 있는 대표형 2에 여기는 2번이랑 똑같아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랑 하는 방법이 똑같으니까 대표형 4는 설명 안 할 거야. 그 말은 그 대표형 4까지는 풀어볼 수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란 소리야. 알겠죠? 자, 1번 보세요. 자, 1번은 완전 개꿀이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원소 총 몇 개 중에서 5개 중에서 누구는 반드시 원소를 가지라 그랬고, 1은 반드시 원소로 갖고, 누구랑 누구는 내다 버리라 그랬어요. 4랑 8을 내다 버리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게 되는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라 그랬지. 그럼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거니까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5개에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현재 1을 반드시 원소로 가지라 그랬으니까 1개 죽이면 되겠지. 그래서 1개 죽였고,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4랑 8도 죽이니까 몇 개 더 죽이냐면 2개 더 죽이면 되겠지. 그래서 나는 2에 몇 제곱개가 나오냐면은, 그래서 5 빼기 3 하니까 2에 제곱개잖아. 봐봐. 그럼 이제부터 좀 이제 규칙을 찾아야 돼. 바로 어떤 규칙이 나오냐면, 여기 있는 요 우리가 다 빼버리고 남은 요 원소에 해당하는 그 부분집합의 개수랑 얘네들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결국 같아야 달라요? 같이. 이거 하면은 2의 제곱개. 근데 2의 제곱개는 그냥 16을 원소로 갖게 하는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뭐냐? 똑같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한 애들은 이렇게 다 지워도 된다는 소리기도 해요.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쟤를 왜 지울 수 있었느냐, 그거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편할 거야, 이야기. 알겠지? 그럼 여기 2의 제곱개지. 그래서 2의 제곱개는 몇 개가 되니까요? 정답 4개.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1번은 개꿀. 그치? 여기까지는요? 자, 2번은 동그라미 좀 쳐야 됩니다. 경우의 수가 가물가물하다니까 지금 여기에서 키워드를 내가 잡아줄게요. 알겠지? 그때 여기 있는 2번의 가장 큰 키워드가 바로 뭐냐면 동그라미 적어도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약간 한글의 조금 다른 버전이긴 한데, 그럼 내가 약간 한글을 하나 물어볼 테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봐. 그럼 적어도의 또 다른 말은 뭘까요? 최소한. 그러니까 뭐뭐 이상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적어도의 다른 말은 최소한. 최소한의 또 다른 말은 결국 뭐냐면 뭐뭐 이상이야.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상이라는 단어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개의 4의 배수를 갖는다는 건 4의 배수를 몇 개 이상 가지라는 소리랑 같은 말이지? 그치? 한 개 이상 가져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상황이 있을 건데 그때 2번에서 내가 원하는 상황은 지금 잘 봐. 내가 지금 이제 원하는 상황은 4의 배수를 몇 개 이상 가지라는 소리냐면 그때 나는 여기 있는 4의 배수를 한 개 이상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야.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4의 배수를 한 개 이상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나는 4의 배수를 한 개 이상 가지려고 했다 보니까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4의 배수가 여기 봐봐. 여기 있는 1, 2, 4, 8, 16이지.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4의 배수가 총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문제를 보니 3개 있지. 그럼 4의 배수를 한 개 이상 갖는다는 건 4의 배수 몇 개부터 몇 개까지 다 가질 수 있다는 소리랑 같은 말이야? 그치. 그래서 4의 배수 한 개 이상을 갖고 싶다. 그러니까 4의 배수 1개, 그 다음에 4의 배수 2개, 그 다음 마지막으로 4의 배수 3개. 이렇게 3가지를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너무 가지수가 많지. 귀찮지. 그래서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게 바로 뭐냐? 혹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반대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야. 너무 많으니까 귀찮아요. 계산하기가. 그래서 반대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본 거고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두 번째 나는 여기 있는 반대 상황을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4의 배수를 한 개 이상 갖는다의 반대말은 4의 배수를 갖는다야 아니면 갖지 않는다야? 그치. 4의 배수는 내다 버렸다. 그러니까 4의 배수는 0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4의 배수를 갖지 않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4의 배수를 갖지 않음. 다시 얘기하면은 4의 배수가 몇 개 있다는 소리냐면 0개 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봐봐. 우리가 원하는 걸 쓸래? 아니면 반대 상황을 쓸래? 이게 훨씬 시간 절약하기 딱 좋지. 그래서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게 우리 그래서 배운 거예요. 언제? 우리 경우의 수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워낙 많을 때는 전체에서 반대 사건을 빼면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답을 쉽게 구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건데 얘도 마찬가지. 그걸 쓰라고 나온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적어도 4의 배수를 한 개 이상 갖는다의 반대말이 4의 배수를 안 갖는다. 그러니까 4의 배수 0개밖에 지나지 않습니다잖아요. 그거에서 우리는 얘를 채택해서 오히려 전체에서 그러니까 4의 배수가 몇 개 있든 관심 없었던 나의 원래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반대 내가 원하는 것의 반대 경우의 수를 빼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를 빼서 오히려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답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가지고 반대를 빼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답을 도출하는 거.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서 그래서 여기 잘 보게 되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전체 경우의 수 그러니까 원소 5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총개수니까 2의 5제곱개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2의 5제곱개에서 결국 우리는 반대 경우의 수를 빼는 거야. 그럼 반대 경우의 수는 4의 배수를 갖는 거 아니면 갖지 않는 것? 그렇지. 그러니까 4의 배수 다 개나 져버린 것. 그럼 4의 배수 개나 져버렸으면은 누구가 빠져나가니까 여기서는요. 그치. 4, 8, 16이 빠져나가니까 그럼 몇 개 나와요? 2개 남지. 그러니까 나는 그 2개 남은 거에 대한 부분집합의 개수 2의 몇 제곱개? 그치. 2의 제곱개를 빼주면 답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가지고 있었던 2의 5제곱개 32개여서 나는 2의 제곱개 4개만 빼주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 몇 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돼? 오케이. 그래서 답은 28개.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할만할 겁니다. 알겠지? 밑에 2-1번 해보세요. 준비, 시작. 2개 다 해봐.
아니 2-2번은 됐어. 다 했어? 두 개? 할만하지? 여기 어때요? 지금 보니까 너무 똑같은 거 돌려먹기 하고 있는 느낌이지.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조금 응용을 해보면은 이 정도? 됐니? 여기까지 했냐? 그러니까 약간 좀 섞어서 나오는 거 정도가 이런 문제들의 키워드일 텐데 하는 방법은 똑같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거는 약간 조금 우리가 해석만 잘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해석만 잘해주면 되겠고 이거 빨리 끝내버리고 쉬는 시간 갖자. 알겠지? 왜? 이거 하면 시험 범위 끝나요. 너의 시험 범위가 끝나 진짜로. 뒤에는 더 할 필요가 없어. 뒤에는 어차피 기말고사 시험 범위인데. 왜? 지금 할까? 해도 돼. 절대 하기 싫지? 시험 범위에 맞춰서 합시다. 알겠죠? 원래 기회가 재밌는데 지금 것까지가 재미없고. 근데 너는 절대 구경하고 싶지 않잖아. 너무 단호박인 거 아니야? 너 T지? 누가 봐도 T 100이야. 왜냐면 T는 T끼리 알아본다고. 나도 T거든요. 나는 T가 거의 한 99? 이 정도 하거든요. 이래서 여친이 없는 거지. 공감을 못 해줘서. 자, 이거나 보세요. 됐죠? 자, A는 X바 X는 8의 양의 약수라 그랬지. 내가 이렇게 조건제시법으로 줘줬으면 원서 다 쓰라 그랬어요? 아니면 쓰지 말라 그랬어요? 다 써놔. 알겠지? 그러니까 8의 약수 몇몇몇몇 있는 거야. 8의 약수 몇몇몇몇 존재하는데 그치? 1, 2, 4, 8 이렇게 4개 존재하고 B는 뭐의 약수를 찾아달라는 거니까요. B는 뭐의 약수 찾으래? 그치? 24의 약수. 그럼 24의 약수도 하나하나 읽어보면 1. 그 다음 누구 있어요? 2. 그 다음 3. 그 다음 4. 그 다음 6. 그 다음 8. 그 다음 12.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총 8개가 있는 거지. 그럼 이렇게 돼 있는 거 중에서 네모 쳐볼 거는 바로 뭐냐면 나는 다 필요 없고 얘를 만족하도록 하는 결국 뭐의 개수를 찾으라는 거냐면 밑줄 집합 X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원소의 개수입니까? 아니면 집합의 개수입니까? 집합의 개수인데 그 집합 X는 지금 이제 A랑 B의 특별한 관계에 놓여져 있는 그런 친구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우리 여기 밑에다 가져오자면 A라는 집합과 X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을 건데 A라는 집합은 X에 들어가야 되고 그 X가 무조건 B에 들어가야 돼. 이렇게 이지창으로 딱 찍어놓은 게 바로 뭐냐면 부분집합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집합의 특별한 관계가 성립하고 있습니다를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끄덕끄덕 다 인정이 될 겁니다.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얘를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우리는 연습하실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항상 어디서부터 해? 여기서부터 뜯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왜? 이거를 보는 순간 X는 누구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일까?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는 건 사실상 누구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소리냐면 여기 있는 B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라.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저 노란색으로 밑줄 그어놓은 부분이 X가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하니까 결국 내가 원하고자 했던 요 X의 개수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 X의 개수는 바로 누구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냐면 그때 여기 있는 요 X가 B의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면 돼.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개수는 여기 있는 B의 결국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라. 이게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X의 개수인데 문제는 얘가 누구한테 들어가 있는 게 여기 키워드냐면 여기 빨간색 밑줄. 그러니까 여기가 또 잡아줘야 되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B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건 알겠는데 이 X는 반드시 누구의 원소들을 다 포함하고 있으라는 소리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뜯어서 얘기하면은 결국 여기 있는 X는 누구의 원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냐면 그때 여기 있는 X는 여기 있는 A의 원소를 다 뭐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은요. 이렇게.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X는 A의 원소를 포함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잡아주는 두 번째 키워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X가 A의 원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는
그럼 여기 있는 x는 a의 원소였던 여기 있는 얘 1, 2, 4, 8을 x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아니면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1, 2, 4, 8은 여기 있는 x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원소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이해됐죠?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럼 얘네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한 문장으로 만들어버리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했던 집합 x는 결국 누구의 부분집합 중에서 아니지. 집합 x는 누구의 부분집합 중에서? A? 그치. B의 부분집합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B의 부분집합 중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큰 거에 대한 부분집합 중에서 반드시 누구의 원소를 포함해 달라는 거냐면 A의 원소를 포함해주는 그 특정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답인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B의 부분집합 중에서 누구의 원소를 포함하는 거냐면 여기 A의 원소. A의 원소가 결국 누구냐면은 여기 있었던 제 1, 2, 4, 8 이 4개를 포함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A의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는 개수를 구해달라는 거야. 됐지?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저기 있는 24의 양의 약수 중에서 8의 약수들 몇 지워버리면 된다고요? 8 또 아니지. 8의 약수 얘네 4 그 다음 이거를 지워버리면 돼. 됐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지워버린 남은 거에 대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집합 x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결국 얘는 2의 몇 제곱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x의 개수는 2의 몇 제곱개? 그렇지. 얘는 2의 4제곱개. 그러니까 2의 4제곱을 계산하게 되면 정답 몇 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답은 16개.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밑에 3-1번 빨리 풀어보고 쉽시다. 알겠지?